나는 솔로 대 한승연애. 나오는 인물들이 좀 현실적인 소개팅 나가면 흔하게 나올 법한 남자들. 나는 솔로 지옥 쪽에 잘 몰입이 되던데. 솔로 지옥 보다가 이렇게 샤워하러 가면 똑같은데? 막 이러면서. 실제로 연애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더 찾아보는 것 같아요. 돈 없어서 연애 못했다는 스토리 나올 때 되게 감정이 있구나. 과거에 나도 세계 카드를 돌려가면서 돈 때문에 연애 못하는 20대부터 30대 초반 제가 확실하게 얘기드릴게요. 셀프 공허함을 거부하고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충만자들의 가볍지만 꽉 찬 대화 충만자들 5회 시즌2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연애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솔로 대 환승연애. 나는 솔로는 약간 극현실주의로 대변되는 연애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환승연애는 약간 판타지가 좀 섞여 있는 뽀얀 화면 나오는 뽀얀 화면의 그 감성적인 볼 때 느끼는 재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솔로는 너무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나오시는 분들의 캐릭터들이 너무 뚜렷해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는데 약간 환승연애나 하트 시그널은 보면서 약간 내가 몰랑몰랑한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저 둘이 뭔가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간접적으로 나도 약간 썸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고 약간 그래서 볼 때 약간 재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솔로를 한 번도 안 봐봤어요. 근데 약간 오늘 들어보니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보세요. 트렌드를 좀 알아봐야겠다. 조금 더 젊은 사람들 거 봐야겠다 해서 두 개 중에 저는 환승연애 선택한 게 좀 더 리얼리티할 것 같아서 하트 시그널은 제가 보다가 자꾸 중간에 중단한 게 아무래도 판타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자들이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그다음 실수 안 하려고 왜냐면 어쨌든 뭐 안 사귀어도 그만이고 굳이 여기서 사귀어야 된다는 목숨 거는 게 없으니까. 근데 환승연애는 조금 더 리얼리티했던 게 그래도 사귀었던 실제로 사귀었던 엑스들이랑 나오니까 X랑 부딪힐 때는 오히려 딴 사람이랑 할 때는 하트 시그널 같지만 X랑 부딪힐 때는 좀 현실이 저는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판타지긴 하지만 그 현실적인 걸 잡으려고 저는 환승연애를 봤거든요. 가끔 이런 짤들만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약간 거부감 있던 게 나는 솔로가 오히려 전 더 예능틱했어요. 그러니까 그 출연자들은 현실주의적이 모르지만 아까 말한 막 캐릭터 플레이로 조금 그 편집에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현실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판타지가 아니라 약간 좀 예능스럽다. 진짜 근데 나는 솔로는 정말 현실적인 그런 느낌인데 그래요? 거기에서 대처하는 것도 너무 서투르고 실제 할 법한 그런 대응들이 막 나오니까 일단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이 사람을 멋있게 포장하는 거 없이 그냥 내가 소개팅 나가면 흔하게 나올 법한 남자들, 그냥 옆에 있을 법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화려하지 조금 않잖아요. 솔로 지옥이나 딱 보자마자 뭐 비주얼도 그렇고 이게 조건도 차이구나. 그렇고 나는 솔로 쪽 쪽에 잘 몰입이 되던데. 어, 나 같은 그래요? 사람 동질성이. 그런가 봐요. 저는 나는 솔로 이런 거 봐. 거기 출연자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솔로 지옥 보다가 이렇게 샤워하러 가면 똑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냥 제 얘기 나온 게 한 가지만 나는 솔로 몇 개 짤을 보다가 때려치운 게 그 사람들은 현실적인 거 맞는데 그 화면 구도나 이런 게 그래도 환승연애나 하트 시그널은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치해서 의식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컷이냐 무슨 삼겹살 먹고 이런 장면 보면 누가 봐도 딱 둘이 이렇게 앉혀놓고 카메라가 이쪽에 그 투박함이 누가 봐도 찍는다 자 시작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 사람들은 현실적이지만 그 바이브가 나올까? 그건 안 봐서 그래요. 어때요? 맞아요. 프로그램 진행 자체가 좀 달라서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나는 솔로는 그냥 일단 무조건 모아놓고 야 짝짓기 해 약간 이런 그리고 느낌이라면 PD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PD가 개입을 해요? 네. 아. 여기서 어떻게든 배우자를 찾아서 가려고 어떻게든 메이드 되려고 이제 막 애를 쓰는 진짜구나.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실성이 막 드러나는데 그건 좋다. 알겠어. 거기에 갇혀 있으면 금방 잊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너 옛날에 이제 짝에 갔던 사람 한 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며칠 있으면 다 잊게 된대요. 카메라 카메라가 있는 거를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정말 내가 짝을 찾아야겠구나라는 맞아요. 좋습니다. 결혼도 실제 결혼도 하잖아요. 많이 맞아요. 하고. 그러면 심리를 공부하 거의 홍보대사다. 연령대가 좀 있잖아요. 그럼 20대나 30대 초반에 이 연애 심리는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20대 초반은 잘 없죠. 아니면 그걸 나중에 좀 우리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왜 20대는 극현실에 프로그램이 없고 꼭 3, 40대로 넘어갔을 때만 극현실이 있는가. 20대는 이렇게 1번 20대는 아니다. 그 판타지스러움이 결국 걔네 현실이다. 현실이다 할 수 있고 또는 그치. 두 번째 아니다. 20대가 보고 싶은 게 뭐 어. 판타지일 수도 있다. 뭐 아니면 30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20대에는 좀 그렇게 몽글몽글 판타지스러운 게 많고 왜 연령이 올라가야지만 그렇게 처절하고 현실적인 게 맞는지
저는 본 적은 없거든요. 다. 어. 굳이 본다면 환승연애를 볼 것 같습니다. 음. TV나 이런 거에 감정이입 같은 거 잘 안 하기 때문에 딥하게 보지 않는데 극한의 티. 그러면은 겉으로 좀 볼만한 게 음. 시청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주얼적으로 네, 좀 어차피. 괜찮은 게 그렇다면 솔로 지옥을 추천합니다. 조금 결이 약간 다른 것 다른 같아요. 솔로 조금 막 우악 와 이런 느낌이고 이거. 하트 시건으로 좀 이렇게 하 너무 잘 표현했다. 전 솔로 지옥 음. 2화까지 갑니다. 아 넷플릭스 나는 솔로는 그 이슈가 항상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막 논란이 되는 거, 막 네. 영숙이 상철이 싸우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좀 찾아보고. 근데 솔로 지옥은 보는 재미가 있어서 비주얼적으로 내가 저기 가면 어떻게 행동할까? 난 저기 가면 매기 짓을 못 하겠지. 내가 저기 가면 어떻게 할까? 약간 나를 이제 이입해서 나는 솔로 볼 때도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네네네네. 해요. 내가 네. 저 상황에 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 가면 맞아. 좀 이렇게 다르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맞아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연애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제 찾아보니까 뭐 작년 재작년에 생겼다가 뭐 방영하고 한 게 25개 거의 30개 정도가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연애 프로그램이.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왜 몰입해서 보는가, 왜 이렇게 인기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게 이제 최종 연구는 아니었고 기본 전제로 깐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대리 경험. 연애를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하니까 연애는 계속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되게 본능인데 직접 하기 힘들고 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 요새 20대들은 조금 연애에 대해서 팍팍한 사회 환경이 있는데 하고 싶으니까 이제 좀 안전하면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좋은 거 경험할 수 있고 상처 덜 받는 대리 경험 쪽에 집착하는 근데 30,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기혼자들도 어쨌든 연애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으니까 대리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좀 다른 거긴 한데 약간 어떤 품평의 기쁨 맞아요. 이게 약간 이게 좀 나쁘게 말하면 악플러의 심리랑도 비슷한데 가십거리. 약간 내가 이렇게 뭐 가십거리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 관찰하는 인간은 안 돼. 저건 틀려 먹었어. 감정이입이라보다는 심판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말한 대리 참여자, 하나는 되게 심판자로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런 식으로 연애하면 쟤는 찐따야. 아, 저건 틀렸어. 아, 여자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저 여자는 생각이 틀려 먹었네. 한쪽은 이제 말한 것처럼 내가 들어가서 내가 저 여자랑 사귄다면 어떻게 될까? 말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달라 약간. 저렇게 하면 연하 찐따지 이거랑 좀 다른 게 나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니면 또 하나 배웠다. 저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대리 경험과 품평 크게 이제 두 개가 나왔어. 이게 정답이란 건 아니고. 네, 네. 실제로 연애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더 찾아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20, 30대 60%가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연애를 하면 안 보게 될 텐데 내가 실제 현실에서 연애를 하고 있으면 안 볼 텐데.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 그러니까 네. 시청률이 높다. 이걸 보는 사람은 연애를 안 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근데 전 연애를 할 때도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만족이 안 됐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나와 똑같은 감정 상태인 걸 보면은 공감이 돼서 제 재밌는 경우가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있겠네.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랑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쟤네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해결하고 있고 약간 그런 데서 다 똑같거나 약간 저는 그 상황에 제가 갈등 있는 상황에서는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지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방송에서 봤을 때도 약간 다른 남자 출연진도 제 남자친구랑 약간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약간 이런 게 그렇게 막 특이한 게 아니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되게 또 특이하네. 긍정적인 효과. 아니 저 되게 동의하려고 그랬거든. 연애를 하는 사람은 굳이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더라도 공감 어떤 요소가 공감 있으니까. 요소나 네, 약간 연애를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드라마를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하는 것들은 너무 이제 비현실적인 그런 감정들이 많으니까. 근데 연애 프로그램 안에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약간 비슷하다. 실제 연애 속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거 남자 여자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 남자친구는 안 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소리 씨랑 비슷하게 연애할 때도 되게 즐겨 어. 봤던 것 같아요. 왜요? 비슷한 이유였어. 사건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남자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럼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해요. 되게 싫어. 너무 나도 싫다. 역시 갑자기 생각.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말이면 나 너 얘기하려고 이랬으면 했거든요. 어떡할 거야? 너는 어떡할 거야? 아니 무슨 얘기냐면 나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어. 네. 그럼 이거 처리하고 이거 집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남의 갈등을 본 다음에 이걸 비교한다? 물론 처리의 방법이 좋을 수 있지만 그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라도 하겠어. 내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방금 이거 쇼킹인 게 갈등도 없는데 일로 와봐. 너가 만약 그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 자 내가 어제 봤는데 말이야. 걔가 밤에 편지를 줘야 되는데 안 줬단 말이지. 너라면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러면 이제 남자들은 더 뒤집어지는 게 왜 있지도 않아. 왜 생기지도 않은 일을. 근데 이거는 그냥 차이예요. 남자들은 그냥 지금 그쵸. 직면에 있는 내 네. 여자친구랑 문제만 해결하기에도 그렇지. 바쁘고 거기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심지어 친구랑 연락도 끊겨. 맞아요. 아니면 친구가 막 상담해도 미안한데 잘 안 들려. 나는 지금 음. 내 여자친구랑 좋든 갈등이든 나는 지금 내 여자친구 하나도 벅차 미안하다.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 여자분들은 연애하기 시작하면 친구들의 연애 상담도 더 불붙겠네. 맞아요. 이건 다른 거라고 보면 다른 돼요. 건. 여자들은 공감의 동물이라서 이게 또 그쵸. 모든 여자라고 일반할 수는 없지만 네. 더 오히려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네. 아 맞아. 그 얘기도 들은 게 남자친구 생기면 친구들한테 내 남자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 남자들은 그거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냐면 친구들 얘기도 안 해. 아, 너 맞아요. 여자친구 요새 어때? 그렇지? 맞아요. 이 끝이지. 아니 좀 자세히 좀 얘기해봐. 잘 안 하지. 데이트는 어떻게 하고 싸운 거 왜 싸웠냐 그러면 미친 새끼야 왜 그걸 네가 궁금해하냐 이러면서 일반화하면 안 돼요. 요새는 그쵸. 아닌 경우도 많고 해서 근데 남자는 솔루션형 동물이 많아서 내가 일단 처리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얘기한다 이런 거고 여자들은 공감형이라서 솔루션을 찾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푸는 것 같아서 근데 좀 다를 수도 있겠네. 그럼 되게 많이 보겠네. 사실 연애를 안 하는 남자들 그냥 일반화하면 연애를 안 하는 여자들 플러스 연애하고 있는 여자들 그러면 이러면은 인구의 인구가 한 80%는 보겠네. 연애하는 남자 빼고 다 보는 거네. 그러니까 한 25개 프로그램 만들어진 그러네. 거겠죠.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네. 왜냐면 연애하는 사람들은 안 봐요 그러면 연애하는 사람이 적겠지. 나머지는 다 보겠지인데 아니네. 훨씬 많네. 연애하는 남자들만 빼고 다 보는 거야. 그리고 결혼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결혼한 남자 여자들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안 보지 아니요. 않을까? 이제는 달라요. 또. 아 그래요? 연애 중일 때는 결혼하고 나면 약간 살짝 풀어지기 때문에 다시 연애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남의- 우리도 저랬지. 맞아요. 절정으로 연애하는 남자 빼고는 다 보는 거네. 어, 절정으로 완전- 연애하는 남자 중에서도 여자친구가 보라 그러면 봐야겠다. 같이 얘기해야 맞아, 되니까. 어제 그 에피소드 보고 다시 와. 내가 설명하기 힘들다. 이거 시청률이 엄청나겠네.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보겠네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패널들이 같이 나와서 맞아요. 이렇게 같이 그걸 보면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엄마처럼. 그럼 그 댓글 읽는 재미 맞아. 있듯이 맞아. 내가 이거 봤을 때 이런 거 느꼈는데 쟤네들 어떻게 얘기하지? 그렇죠. 이러면서 같이 막 공감하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품평을 약간 그 패널들이 약간씩 조장하는 그 방향성을 조장하긴 맞아요. 하잖아요. 이 사람은 좀 호감적으로 좀 포장을 하고 이럴 때는 논란이 될 것은 딱 집어가지고 관찰하고 그런 품평을 하는 심리는 뭘까요? 근데 일단 저는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연애는 옳고 그름이 없는데 아까 얼핏 얘기했지만 이것도 한번 좋게 평가해 주세요. 저는 안 좋은 면밖에 안 보여서 그냥 흔히 요즘 인터넷 문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를 그냥 느끼기 위해서 저건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에휴 제발아 하면서 나는 되게 우월하다. 이렇게 느끼는 문화에서 좀 비롯된 게 아닌가. 왜냐면 그럼 좋은 품평은 뭘까요? 언니 너무 예뻐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이런 건가? 아 그죠.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나쁜 그쵸. 품평이라 보는 게 그게 유일하다고 하면 주로 외적인 것들이 되게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하나 봤거든요.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외국에서 리액션 아니면 한국 드라마 네. 틀어놓고 연애 프로그램 리액션 영상이 나왔더라고. 근데 주로 다 품평이야. 저 썩을 놈 미쳤어? 저게 말이 돼? 헤어져!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도 댓글 달고 막 대리 만족을 느끼지만 어쨌든 그게 되게 우열의 기준을 정해놓고 저건 잘못이다, 저건 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가? 보통 그런 사람들 보고 좀 과몰입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 아니, 악플 근데- 달러 다니고. 근데 막. 과몰입도 두 개더라고요. 품평에 과몰입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기 있다면 그렇게 과몰입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둘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제가 딱 저런 연애 상황이었거든가 아니면 제가 딱 이상형이라서 진짜 제가 이쪽 남자예요 완전히. 예? 근데 그래서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는 저는 좀 다르다 과몰입이. 자, 일단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 다들 시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일단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공감하고 몰입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얘기한 걸로 봤을 때 이제 연애를 하지 않고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만 보면서 계속 대리 만족을 하고 대리 경험하고 열심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실제 연애는 하지 않고 연애 프로그램만 즐겨본다.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치. 아. 만나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대다수가 이제 연애를 안 하는 이유를 설문조사한 걸 찾아보니까 혼자가 편해서 그러니까 제일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 자발적으로 안 한 거긴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안 하면서 이런 연애 프로그램들을 즐겨보는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다 나왔잖아요. 1번 연애를 하는 중이야. 근데 해. 그거는 공감 요소라든가 뭘 좀 배우기 위해서. 뭐 결혼까지 했어. 왜 봐? 연애 감정을 다시 살리려고. 그다음 못했어. 대리 만족이겠죠. 네. 그죠? 마지막은 안 해. 선택적으로 이미 난 안 할 건데. 근데 연애 프로그램을 본다. 크게는 이제 모순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아닐까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마음과 머리의 괴리. 근데 거기서도 전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게 아까 자의적으로. 말한 대로 완전히 뭐랄까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미련도 없는 사람. 근데 미련은 있지만 안 하겠다. 왜냐면 미련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보지 않을까요? 그럼 못하는 거에 가까운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네. 안 하는 연애를 실제로는 안 해. 왜 안 해? 현실적으로 연애하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뭐가 힘든지 그건 얘기해 봅시다. 근데 요건 상처 이런 거겠죠. 약간 겁나는 거. 대인에서 어떤 상처를 받을까 봐.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그런 또는 심리적인 사귀었다가 이유들. 어떤 헤어질까 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는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현실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또 경제적인 부분들. 거라든가 아니면 나 지금 취업 준비하고 맞아요. 뭐 성장하기 바쁜데 연애하면 방해될 것 같아서 뭐 이런 거. 네. 코로나 이후로 소개를 많이 못 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아예 현실적인 거. 애초에 소개를 못 받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또 자기 개발이나 자기 꾸미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유행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거 나한테 좀 신경 쓴다 이런 개인주의도 좀 많이 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도 있대요.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거. 맞아요. 그 연애 프로그램이 역으로 아, 거꾸로 맞다. 기대치를 올려서 음. 저런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가 돼버려서 현실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뭐 그런 것도 약간 있다고. 그 SNS의 영향이죠. 또. 그죠? 또 SNS 너무 맞아. 눈이 높아져서 막 SNS 보면 선남 선녀들이 맨날 좋은 데 가서 맞아요. 막 그 럭셔리하게 데이트해. 근데 옆에 맞아. 보니까 이런 거지. 선난 선녀라고 네. 소개받아. 실제로 만나면 이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얘기 드릴게요. 95% 이상 다 사깁니다. 인스타에 선난 선녀 믿지 마세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성급한 일반 할게 이거는 지하철을 탔어. 와 앞에 있는 분이 남자친구랑 작은 네 컷 있죠 인생 네 컷. 네. 그거를 보정해요? 계속 고정해. 진짜 장난 아니야. 인스타에 올라온 선난 선녀를 만나도 실망한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다 어디 있는 거야? 없으니까요. 디지털 없어요. 상에만 존재한다. 파일로서 없어요. 파일로 존재한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를 하니까 이렇게 요즘 대학생들도 사귀고 하면 여자친구 생일, 남자친구 생일 때 뭐 명품 지갑 같은 것도 그냥 선물을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나도 뭔가 막 해줘야 생일이거나 되고. 기념일이 있으면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가 선물도 해줘야 되고 그래요. 오마카세 데려가서 식사도 한번 해야 되고. 저는 학생인데. 그거 많이 문제라고 봐요. 일단 지금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대학생들이 알바만 해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알바비는 많이 안 올랐어. 알바만 해서는 일단 그냥 월세 내고 살기도 힘들어. 등록금은 자기가 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대출 받거나 부모님한테 돌아다녀 보잖아요. 뭐 강남에 조금만 핫한 데 가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이건 대학생이 도저히 낼 수 없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아서 올 수 있으나 이거를 매주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올 수는 없다. 이건 확실해요 그냥. 이것도 저의 그냥 직감적인 거의 일반화적이지만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SNS 보면은 일단 그런 하풀은 기본적으로 가고 거기에 말한 대로 오마카세라는 게 얹어지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야죠. SNS 여러분이 본다지 10,000명을 팔로우하지 않잖아. 10,000명 일상을 보는 게 아니야. 평범한 사람 제거하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많아야 1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은 있을 수 있지. 부잣집 아들 딸내미겠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제가 말하잖아요. 심지어 70%는 빚쟁이거나 아니면 약간 그것도 어떻게 빌린 거야. 짝퉁이거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가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진짜 부자인 한 20명, 30명 정도 팔로워가 그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보면 아는 거야. 다 비슷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야. 없는 거라고 그냥.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무슨 삼성의 이재용 딸 보고 와 나도 저게 표준이구나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준치가 너무 올라갔어.
거기에 물가도 올라가고 불황이야. 아우. 겁먹을 게 당연해. 그 요즘에 나도 커뮤니티에 못하겠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본 여자친구 생일인데 요즘에는 뭐 그 여자친구의 친구가 뭐를 받았다니 그래서 약간 자기도 비슷하게 해줘야 되니 뭐 이런 글 고민 글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물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이걸 선물해도 자기 생일 때 근데 이거 별로 메이커도 아닌 뭐 이런 거 해줬는데 약간 나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커뮤니티에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요즘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아 요즘에는 기준을 너무 외부에다 둬서 그거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그 기준으로 보는구나. 자, 봐봐요.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20대 초반 대학생이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런던 뭐 뮤지엄 베이글을 간다고 해봐요. 가야지. 인스타에서 핫한데니까. 거기 가서 둘이 가가지고 사진 찍려고 예쁘다 하고 커피 두 잔에다가 베이글 요만큼 쌓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신라 호텔에 껴놓은 것도 아니죠. 그죠? 흔히 많이들 간다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껴놓은 거야. 근데도 돈이 안 된다고. 근데 인스타에는 그것만 올라오지.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거의 기본이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우린 사랑하지 않나? 또는 내가 사귀어봤자 저건 도저히 못해줄 거야. 그러니까 못한다고 판단 내리는 사람들이 합리적이야. 저걸 내가 반드시 하겠어라는 게 금수저 아니면 너무 무리하는 건데 말한 대로 계속 기준이 아니 대학생이 무슨 지갑을 샤넬을 주냐고 루이비통을 주냐고 면세점에 사면 괜찮지 않을까? 면세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대학생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는 어쨌든 지금 사회생활도 오래 했고 나이도 좀 있잖아요. 내가 윤정 PD님 생일이라고 루이비통 지갑을 하나 해줘. 좋아하네. 근데 우리도 약간 무리수거든. 그렇죠. 우리도 약간 그죠. 무리수인데 대학생들이 루이비통을 사실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산이 좀 쌓이고 우리는 오래 일했으니까 그 정도 주셨다고. 근데도 약간 이런 거고 아니면 윤정씨 PD님 생일이라고 내가 오마카세 데려가서 루이비통을 줘. 야 이거는 결혼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프로포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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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학생들이 맞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건 다 허상입니다. 너무 기준이 올라가. 근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잖아. 맞아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기준이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돈도 돈이고 그런 데를 막 찾아가야 된다라는 맞아. 게 너무 맞아요. 피곤하니까 그냥 핫플, 안 해버리는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핫플레이스 다 찾아가고 이게 또 줄 서는 거 적성이 안 맞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많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기준이 돼 버린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뭐 경제 어렵다, 물가 어렵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또 선진국이라 반박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 잘 사는 나라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사회적 그 정성적 기준이 많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까운 친구 거만 비교를 하면 됐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비교는 하긴 했잖아요. 맞아요. 이 친구 누구는 뭐 받았다는데 그 정도 한 주변에 한 5명 뭐 많이 해봐야 한 10명 정도만 우리 시선 안에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연애 못하는 20대부터 30대 초반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인스타처럼 연애하려면 월 500을 벌어야 됩니다. 정말 500도 다시 볼게요.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더 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저거 말하는 건 그냥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정도고 중간에 근데 루이비통 지갑과 오마카세가 끼면 더 올라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500에서 내가 쓰고 먹는 건 진짜 완전 그지같이 줄이고 데이트에만 그렇지. 해야 되는 게 인스타식인 거야. 그러니까 저도 잘 말했어요. 월 500도 되게 보수적으로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중간에 루이비통도 한번 하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오마카세도 생일이라고 한번 그래 500으로 안 되겠다. 안 되죠. 맞아요. 그리고 한 700 정도는 있어야 돼. 오빠가 그리고- 차도 몰아줘야 그 되니까. 차도 차 좋은 있어야 거 돼요. 해서 진짜 차 요즘에 있어야죠. 그거 많아요. 세부 그래서 제가 말한 그 500, 700도 뭐냐면 집에 들어가는 돈, 자동차에 들어가는 돈 대출 없이 또는 나는 완전히 월 한 100 정도로 그지 같다는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요새 인스타 눈에 보면 월 100 쓰고 살면 그지 같을 거야. 끝난 삼각김밥만 먹고 살아야 되거든. 유통기한 임박. 그리고 나머지 데이트에다 다 해야 나오는 돈이라고. 저도 악년에 데이트 다 해보고 해서 알아요. 전 카드 3개 돌려가면서 데이트 해봤단 말이야. 제가 맞아. 신기원이야. 어. 그런 인스타가 없을 때에도 온갖 핫플레이스 돌아다니고 말한 대로 오마카세 가고 루이비통 선물해주고 그렇게 해봤을 때 카드 열성적으로. 돌리고 그때 당시에 물가와 지금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죠. 진짜 월 600, 700이 맞아요. 맞아요. 죽을 뻔했어. 카드 3개 계속 돌렸다니까. 나도 그거 보고 배워서 리볼빙만 하면서 리볼빙 하면서 연애했는데 뭘 나한테 배워, 뭘 나한테 배워. 반기에 한 번 가는 것들이 다 모여서 다들 저렇게 매일 가네처럼 보일 가능성도 클 것 같긴 그것도 한데. 착시도 있어요. 뭐 부자들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팔로워가 몇백 명이니까 걔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데 우리는 매일이라고 보는 거지. 얘네는 매일 가네.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변 친구 10명만 맞아요. 비교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너무 노출. 안 친한데 그쵸, 맞아요. 인스타에 걸려 있는 애들이 한 음. 800명, 500명 되잖아요. 음. 그럼 걔네 것까지 다 비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보잖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맞아요. 나는 그렇지. 남자친구가 에스콰이어에서 구두를 사줘? 그럼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콰이어 지금 집중적으로 비하하시는 거 브랜드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아까 말한 표준치도 음. 옛날엔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음. 대학생들끼리 사귀면 뻔하거든요. 그 앞에 그쵸. 대학가 어 맞아. 우리 대학가 앞에 한번 봤다 니네 대학가 아니면 그 유명한 뭐 신촌 정도 음. 정보가 없는 거야. 음. 그리고 그냥 대학생들이 갈 만한 데 정해져 있었다고. 그쵸. 신촌에 적카페. 어.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도 음. 딱 정해져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비교를 해도 너도 그 카페? 나도 그 카페. 음. 물론 그때도 막 좀 버겁고 집안 사정 때 어려웠지만 충분히 소화가 됐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정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이번에 신라 호텔에 망고빙수 나왔다며. 내 아는 친구의 6촌의 9촌의 언니에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는데 망고빙수 먹고 왔더라고. 남자친구 새로 생겼대. 아까 말한 대로 1년에 한 번 간 걸 수도 있고 800명 중에 한 개 일상에 10개 10명씩 올라오니까 일주일 동안 꽉 차서 다 망고빙수인 줄 알지만 사회적 표준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맛집이 스타벅스도 스타벅스도 비싸다고. 스타벅스 많이 비싸다니까. 실질적 수입으로 봤을 때 스타벅스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벤티 가서 먹어야 돼. 그냥 커피가 너무 맛있지도 않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페셜티 먹는 건 괜찮은데 그냥 대화할 용도의 사이드로 두는 커피잖아요. 저는 아메리카노 3,000원대 이런 데 가야지 대학생이 소화되는 게 맞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고. 맞아. 그런데 구질구질하다고 하겠지. 제 말 듣고도 분명 그럴 거야 아마. 음. 이게 제가 논란이 된다고 그러는 게 이것만 잘못돼 가면 내가 벤티만 먹고 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그지 같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그럼 도대체 보통이 뭐예요? 어디 있는데? 보통이 여기 있으니까 벤티 먹으면 그지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오래 일했고 나름 돈도 벌고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도 스타벅스 비싸다고 느끼 안 느껴요? 비싸죠. 심지어 공식적으로 우리 주간회 때도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 스벅 비싸갖고 나 못 가겠다. 그러니까 브랜드 막 연구하다가 스타벅스가 지금 너무 애매한 가격으로 가고 있다. 우리 같은 오래 일한 직장인도 비싸다니까? 여기 메가에 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겠어요? 직장인들은 자기 아는 거야. 돈을 벌어봤으니까. 근데 또 연애 하기 프로그램이 어려우니까. 거꾸로 조장하는 거 있어. 그것도 거기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그 정도 돈을 다 쓰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요. 뭐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저 이거 적으로 삼을 거예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그 가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가격대가 높은 데야.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30대 중반 정도에 오래 일한 사람 또는 금융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데이트하자 하기에는 나머지 사람은 좀 일을 악물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항상 그렇잖아. 이거 사왔어요. 하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 그 차려입고 맞아요. 한 것도 다 보면은 맞아요. 뭔가. 그거 다 협찬일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옷 같은 게 또 팔리니까. 다시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냐면 연애를 왜 안 하고 연애 프로그램 보는가. 그 안 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안 하는 사람 지금 나온 게 1번 눈이 올라가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두 번째 정서적인 것도 얘기해 보자고요. 아까 말한 거 상처받을까봐 좀 두려움. 또 대부분의 흐름을 요새 보면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굳이 겪지 않고 그냥 회피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이게 또 그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사이버 세계에서 보통 대화가 이제 되게 쉽잖아요. 전화도 두려워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치. 대면해서 사람들과 인간 관계 맺는 것 자체가 좀 익숙치 않은 거지. 너무 그냥 사이버 상에서 SNS로 대화하고 DM으로만 대화하고 하다가 실제 얼굴을 맞닥뜨려가지고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상처 받으면 그냥 안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차단하면 땡인데 이제 실제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일단 연애를 하면은 나랑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냥 이런 거 그냥 나랑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 같은 경우를 겪고 맞아. 싶지 안 않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썸 같이 애매한 관계에 약간 그런 걸 추구하는 것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썸을 되게 길게 가져가는 게 요즘 바로 안 사귀고 잘 썸을 굉장히 길게 타고 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선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귀기 시작하면 서로 이제 깊게 기대와 들어가죠. 네. 기대가 커지고 서로 이제 갈등도 불편해지는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음. 그런 걸 피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DM으로 만나고 DM으로 사귀는 것도 되게 보편화되어 있고 맞아요. 커지고. 왜 이렇게 인간 관계에 대해서 실제 인간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가? 그리고 저울질 아니겠어요? 갈등에서 얻는 것보다 음. 그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건 본능적으로 싫기는 한데 나도 그렇긴 갈등은 한데. 근데 싫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갈등은 싫은데. 싫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아니면 나이 많은 세대들은 그냥 견뎌왔잖아요. 해야 됐으니까. 예. 근데 거기서 견딘 건지
그게 더 좋아서 한 건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음. 놀이 문화의 발달이 음. 개인화로 되어 있고 아. 온라인으로 아.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저희가 과도기거든요. 밖에서 나가 노는 거 반, 집에서 게임하는 거 반.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10시간으로 치면 5시간은 친구 만나고 5시간 집에서 게임해서 친구 만나고. 아니면 근데 지금 이거겠다. 애들은 밖에서 나가는 시간은 30분. 나머지 9시 30분은 9시간 30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게 그러니까- 너무 보편화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으로 만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세대들은 인간관계 뛰어든 게 불편함보다 얻는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 혼자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아까 말한 놀이부터 맞아요. 그게 많으니까 굳이. 왜냐면 아까 회사 회식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회사 구조에서는 진짜로 술 먹고 좀 끈끈해야 돼야 업무 퍼포먼스가 높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이 그냥 개인 플레이 해도 충분히 회사 입장에서 업무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꼰대 회사 빼고는 회식 안 해도 문제 없던데 뭐 돈 아끼고 좋지 이러면서 굳이 안 하게 되는. 반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살아도 크게 문제 없어서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연애 프로그램 있잖아. 그걸로 충분히 울고 웃고 맞아요. 연애 감정 다 느끼는데. 그래도 내면에 뭔가 후유증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말은 후유증은 없을 거예요. 수도 왜 없는지 아세요? 왜요? 모르니까.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니까. 수도 있겠다. 제가 그 드라마에서 봤던 명대사 하나로 얘기해 줄게요. 파르페가 있어. 체리까지만 딱 먹어. 그다음 밑에는 안 먹어. 그러니까 딱 여기 이거죠. 연애에서 자기는 제일 맛있는 부분만 먹고 싶다. 아. 근데 반대 사람 얘기해요. 이 밑에 더 가운데 맛있는 있는 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안 먹어봤죠? 되게 맛있는데? 근데 갑자기 충격을 먹는 거죠. 물론 약간 결은 다른 전개였지만 제가 말한 건 안 먹어본 거야. 그래서 먹어보면 예를 들면 그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체리가 있고 아이스크림 과자가 있고 가운데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야. 이 과자는 쓰다고 해볼게요. 이거 쓰다잖아. 요것만 체리만 따 먹으면 되지. 또는 아예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요 과자를 싹 쓴 것만 참으면 이 안에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다는 걸 먹어봤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안 먹어보니까 과자 쓴맛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세대 차이도 아는 거죠. 야 그게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해봐 진짜 맛있는 게 있어. 근데 안 먹어봤는데 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겉에 또 쓴 게 있으니까. 맞아. 아, 나는 쓰기 바라던데. 아 네가 핥아만상 거래 좀 씹어봐. 싫은데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근데 그럴 수 있겠네. 그걸 그죠? 나쁘다고 또 얘기할 말할 수 수는 없겠네.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 맛을 보고 안 먹겠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인데 인정.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틀렸다가 아니라 막 뭐라 욕하고 싶진 않고요. 안타깝지 않냐. 그게 더 맛있는지 아닌지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그걸 맞아요. 알 수가 알 수 아 있는데. 저는 꼰대처럼 그게 더 깊은 맛이야. 네가 뭘 몰라. 이렇게 말하. 그리고 그것도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 더 먹기 싫잖아 왜. 특히 젊을 때는 반항심이 들잖아. 먹어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어때? 이러는 거죠. 연애도 진짜 그렇지. 바닥까지 현실 연애 해본 다음에 아 난 이런 상처, 상실 나는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연애 프로그램만 본다든가 이건 상관없는데 경험해보지 않고. 그죠. 아 아까 그것도 그냥 그렇게 말할게. 그냥 카드 3개 돌려봐. 그래서 신용 불량자까지 하면서 데이트 해봐.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기본으로 월화수목 금토일 깔고 오마카세 루이비통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래야지 벤티가 나에게 맞구나.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이게 합리적인 건 아니니까 다 해보고 나서. 근데 물론 또 반박이 나오겠죠. 똥은 꼭 먹어봐야 아느냐. 다 그런데- 나쁘다고 하던데 요즘에 뭐 해봐야 좋을 거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 좋은 얘기다. 그래요. 솔직히 뭐 똥 비유는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연애는 지금 아까 지나가는 거 많았잖아요. 꼰대들이지만 아니야 해보면 좋은 게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 많죠. 그러니까 99.999%가 하지마. 그러면 모르겠지만 해봐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연애 프로그램도 봐봐. 거기 나오는 환승 연애는 사귀었던 애들이잖아. 걔는 20대 아니야? 30%는 좋다고 말한다. 70% 아니라고. 이 정도만 찍어 먹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른 중에 100명에 99.99명이 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럴 땐 안 하는 거지. 그런데 30명은 해봐. 이런 뭔가 이유가 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데 계속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익숙치 않은 거잖아요. 사실 인간관계 자체가 이 갈등 상황 자체가 그걸 이겨나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엄두를 못 내는 근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세상 모든 경험이 다 그렇지 않아요? 방법은 없어요. 한 번은 뚫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거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건 다 껍질이기 때문에 다 힘든 거 아니겠어요? 또 실패를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한 번 연애 실패해도 사실 그게 인생의 큰 문제 아닌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 잘 살잖아요. 행복해요. 되게 서투르게 얘한테 어버버 하면서 고백하고
사실 그런 거도 어떻게 보면 환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되게 멋들어지게 어. 고백하고 하는데 나는 현실에서 말도 못해요. 음.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내가 좀 그래. 패배자 같고 루저 같고 내가 실패하는 자, 사람 같다라는 너무 좋은 생각이- 얘기였다. 연애 프로그램 보지 말고 일단 1번 우리 같은 사람을 봐. 근데 맞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잖아. 근데 사실. 진짜 왜 그런 것들을 20대들이 많이 보는 연애 프로에서는 다루지 않지? 그런 게 너무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일단 그럴까요?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판타지를 긁어줘야 돼.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연애 프로그램은 현실은 아니에요. 음. 가장 현실에 가까운 게 있겠지만 네, 나는 솔로 그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예능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안 보는 거죠. 음. 나는 솔로가 보여주는 현실도 있잖아요. 그게 저는 품평에 이제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욕하는 재미? 그럼 그 욕을 극대화시키겠죠.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어쨌든 판타지가 없으면 하긴 내가 일상에서도 맨날 겪는 거를 굳이 아, TV에서까지 보고 싶진 않을 거야. 봐봐 그 예를 들어 불편한 골짜기 있잖아요. 너무 현실과 가까우면 제가 제 추론이 맞는지 봐주세요. 한 명의 여자가 있어요. 남자한테 구애하는데 계속 거절당해. 이때 이 여자를 조망하나요? 남자를 조망하나요? 여자를 계속 조망하잖아요. 이거 시청률 안 나와요. 계속 슬퍼. 왜 저는 이렇게 아무한테도 사랑 못 받을까요? 아니면 이걸 엄청 불쌍하게. 네네. 불쌍하게 하지. 근데 이거 시청률 올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왜냐면 이거는 불편하잖아 말 그대로. 네. 보기 싫을 거야. 응, 현실에서 계속 거부당한 모태솔로들은 이 남자가 악마같이 응. 그려져야겠죠. 음. 그러면서 그러지 마. 저런 나쁜 새끼는 만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가 돼야 안 불편한 거지.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리얼리티는 진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도 문제가 있어. 네가 사랑 못 받는데 너도 문제가 있어. 막 불쌍한 게 아니라 그쵸. 이상한 잔잔하고 슬픈 음악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삐삐삐삐 막 저는 왜 사랑을 못 받았을까요? 네가 뭐 문제가 말투를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또 근데 이거를 또 악마로 몰면 또 얘가 이제 욕 먹는 거야. 저러니까 사랑 못 받지. 그러니까 균등하게 남자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어. 이러면 아무나 안 볼 거라.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한 패널들이 품평을 넣죠. 우리 영순 씨 너무 예쁜데 아 저 상철이 보는 눈이 없어. 나 같으면 사귄다. 이러면 상철이를 몰아가거나 아니면 영순 씨 분발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태솔로 맞네. 아니 저렇게까지 말을 막 하고 자기 관리도 안 했는데 되겠어? 자꾸 뭔가 책임을 지우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걸 그러니까 하죠. 연애 프로그램이 현실이 아니에요. 나는 솔로도 리얼리티라고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한 사람을 막 극으로 몰아가서 맞아요. 그렇지. 이상한 애로 낙인 찍혀야 이게 이슈가 되고 재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항상 같기는 나오잖아. 해요. 네. 예, 안 보지만 그 항상 한 명 있잖아요. 꼭 있어요. 해마다. 항상 빌런은 있죠. 그리고 제일 시청 높은 건 그 레전드 빌런들이 다 한 같이 두- 모여 아, 있는 진짜. 돌싱 특집. 맞아. 돌싱 특집. 내가 그거만 봤거든. 나는 솔로도 보면 저는 보면서 그게 제일 현실적이긴 하지만 약간 판타지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실제로는 내가 이제 두 명한테 관심이 있을 때 여기 찔러보고 여기 찔러보고 하는 게 되게 금기시되어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긴 너무 대놓고 나 다른 사람 한번 알아볼게요 하는 그런 모습들도 되게 판타지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긴 하네요. 맞네. 그러네. 실제에서는 그러네요. 사실 대놓고 그죠, 나 그거 안 영석 돼. 씨랑 맞아. 이 영자 씨랑 둘 중에 맞아. 고민 중입니다를 못 하잖아. 못 하죠. 근데 거기서는 그런 맞아요. 것 자체가 약간 좀 대놓고 할수 재미요소가 있는,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구도상 문제라고. 현실에서 그게 되냐고. 음. 그럼 현실에서 그게 더 나쁜 놈이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연애의 본질이 좋은 거였어. 근데 아까 말씀 잘하신 게 사귀고 난 다음에 그 좋은 걸 보여주는 건 없지 않아요? 없어요. 다 썸만 타고 끝이야. 네. 또는 아까 말한 X 헤어진 또 이혼 이런 그죠. 것만 너무 보여주지. 극단적인 제일 끝에 있는 극단적인 것만 이제 결혼 지옥 이런 걸로 이제 보여주죠. 그렇죠. 행복한 결혼, 음. 연애 후 행복함. 음. 왜 그걸 다루는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없죠? 드라마도 사귀기 전까지가 전에. 사실 제일 재밌고 맞아요. 이거는 근데 오랜 클래식인 게 모든 동화도 음. 마지막에 끝나요. 그리하여 평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잖아. 왕자 공주 이번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끝나잖아. 거기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음. 그냥 그거는 다시 말하면 미디어적으로 재밌게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 메이드 된 다음부터는 다 갈등 상황이 보통 들어가요 무조건. 나오죠. 네. 커플들 얘기는 거의 다 갈등 상황이 나오지. 근데 이렇게 해서 비중을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빼고 보면 아 연애는 힘들구나. 갈등이구나. 이렇게 되겠는데 사귀어도 문제고 결혼해도 문제고 돌싱으로 다시 만나도 문제고 다 문제인데 썸 탈 때만 다 너무 재밌고 낭만적이고 시작하면 다 갈등 상황이야. 연애는 행복하다라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보여주는 거 우리는 거의 없잖아요. 없어. 없잖아요. 영화에 최수종 가끔 하이라밖에 있죠, 없습니다. 그렇네. 전이요. 정혜연 부. 뭐 동상이 그분들도- 그분들도 좋다고 나와도 항상 거기서 갈등 맞아요, 상황이 맞아요. 나오잖아.
그렇네. 어. 하고 난 맞아 옛날부터 그게 너무 싫었어. 그런 프로그램 보면 항상 남편 욕시키고. 그러니까 근데 현 이런 애들이 되게 그래서 되게 아주 치잘 혼자. 저는 아무 불만 없는데요. 매일 우리 와이프 천사 같은데요. 뭐 이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또 판타지로 그려지잖아. 아 저는 그 문화도 되게 싫어요. 봐. 맞아. 기혼자라고 하면 흔히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어, 그게 깔려 맞아. 있잖아. 어. 특히 우리나라는 어. 저도 예를 들면 친구들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기혼자들 사이에서 나 행복한데 하는 애가 있잖아요. 다들 이상하게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보지. 아니면 야 그런 재수 많이 취했나 보다. 약간 무조건 결혼하면 어. 그건 우울한 것이다라고 까내리는 문화들이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간접 경험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 실제 해봐야 되는데 그걸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을 아무도 맛보여주지 않고 간접적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아니, 근데 그럼- 보여줘도 저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재미가 맞아.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남자애 되는 거는 별로 안 보고 싶거든요. 아, 이것도 심리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도 하겠다. 그것도 저도 그러네. 그런 건 안 볼 때 많아. 근데 그 전까지는 응원하다가 진짜 잘 될 것 배 같으면은 응원 안 하게 되는 거죠. 어. 그 마스크도 좋은 얘기다. 아까 말한 품평문화랑 연결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지금 되게 안 좋은 문화인데 그 현 이런 사람들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내가 못 가진 걸 갖고 있을 때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나도 해야지. 근데 대부분 뭐냐면 그러네. 내려와야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끌어내려갖고 거봐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전 이렇게 던질게요. 이건 절대 전제고 아무도 반박 못할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나서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인생적으로 보면 아깝지 않냐. 아예 안 해보고도 위험한 건 안 한 게 낫죠. 이거는 명백히 100에 99.9명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라고 하는 사람이 최소 30% 이상이 된다. 그러면 한번 맛보고 나서 판단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잠깐 얘기하시는 것 중에 99%가 아니다고 하지 않으면 해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혹시 이걸 듣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는 99%인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 듣고 그쵸. 싶은 것들만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는 99%다 별로라던데 안 하는 게 다 낫다던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우리 5명 있잖아요. 이걸로 됐어요. 너의 인구 통계학은 무너졌어. 아니 봐 웃기잖아. 인스타 할 때는 전 세계를 다 보면서 갑자기 그런 거 할 때는 주위 사람만 봐. 그렇지 않아? 인스타 행복하게 연애하는 애들 있잖아. 아닌가? 하여튼 우리 5명 있잖아요. 그걸로 너의 논리는 끝났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안 닿을 것 같긴 하다. 자,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연애 프로그램의 코드. 아이스크림인데요. 과자가 있고요. 콘. 이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위에 체리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썸 타는 건 체리만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처받을까 봐 또는 인스타로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안 할 거야 하는 건 맛없는 똥맛 과자가 있는 거야. 똥맛 과자 체리 아이스크림이야. 난 체리만 먹겠어. 썸만 타는 거고 똥맛이니까 안 먹을 거야. 근데 그 똥을 뚫고 들어가면 똥맛을 뚫고 들어가면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있다. 물론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별로 맛없는데 괜찮다. 먹고 선택해라. 제발 인생을 100% 경험 다 하고 내 호불호를 선택해야지. 맞아요. 100% 경험하지 않고 하는 거 그럼 제가 도발로 얘기할게요. 그걸 겉핥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꼴배기 싫은 사람. 내가 다 해봤는데 뭘 해봐. 다 안다니까? 뭘 알아.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게 있어. 근데 특히 연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1대1 관계라 진짜 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어. 제가 우리 마스크맨의 연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해. 그냥 겉으로 듣고 내 얘기를 해줄 뿐이지. 맞아. 그래서 연애 얘기는 왈가부하면 안 돼. 평가는 못 하잖아요 함부로. 이거는 너무 개인적 경험이라 진짜로 경험을 해봐야 된다. 책으로 인스타로 연애 프로그램으로 안 된다. 그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품평을 하고 싶다면 정말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보는 처절한 연애를 해봐야 이 품평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욕만은 못 하게 될 거야. 왜냐면 맞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으니까. 악플다는 사람은 연애를 안 해봤거나 아니면 그 똥맛 과자까지만 먹은 사람들이 욕하는 거지. 맞아요, 진짜 저거 저럴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했을 거야. 뭐 이런 거. 찐따같이 하는데 나 이해해. 나 이해해. 맞아요. 왜냐면 나도 찐따였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 한승연의 최근에 본 거에 보니까 돈 없어서 연애 못했다는 스토리 나올 때 되게 감정이 입더라고. 과거에 나도 세계 카드를 돌려가면서 신기하더라고. 되게 처음에 이런 거 있잖아. 야바이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했어. 잠깐만, 얘를 빌린 다음 얘가 갚아주고 얘가 갚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무제한 복지 아니야?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체리만 따먹는 썸남 썸녀들 다 먹은 게 아니야.
똥 맛이 있을까봐 똥맛 과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안에 다른 맛이 있어. 모두 다 체리 피컨이 똥맛 과자만 맛본 사람 모두 다 안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맛봐라. 이게 너무 멋있는데 연애를 못 표현하지 않아요? 연애는 체리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똥맛 과자와 그 안에 들은 아이스크림 이 모든 거가 연애가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다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맞아, 아우러져서. 그 얘기를 할 수 없어. 어. 사실은 똥맛까지도 아우러졌을 때 그게 너무 결국 마지막에 맛있잖아요. 그게 조화로운 거. 저는 이제 똥맛 과자 조금 맛보다가 금방 이제 지쳐서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충망자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주제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는 솔로 한번 봐야겠다.